아이를 뺏어가기 위해 아기 아빠가 얼굴을 싹 뜯어 고치고 옆집으로 이사 왔다. 그리고 파파라치들을 시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해도 도무지 믿기 힘든 주장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보기엔 자신과 아이를 지켜달라는 소리 엄마의 눈물 섞인 호소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녀와 소리에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그녀가 살다 떠난 마을 사람들은 소리 엄마를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분한테 죄송한데 약간 좀 이상하게 약간 놓으시는 것 같아요. 누가 뭐 감정이 붙었을 때 이 조절이 안 돼. 막 위아래가 없어요. 어른이들 보고 막 쌍욕을 하고 뭐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평소에도 가끔 며칠째 해요. 약간 또알지에서 많이 해요. 내가 나올 때 내 옷가락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여자가 신기가 있나 봐요. 그래가 막 이런 데 고춧가루 뿌리고 빨간 고춧가루 막 소금 막 뿌려대고 막 이래. 마치 신이 들린 사람처럼 이상한 말과 행동을 했다는 소리 엄마. 그런데 애기가 한 3살 정도 됐는데 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 할 때 내가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애기를 때리기도 하고 애를 너무 울리니까 주변이 시끄럽잖아요. 여자가 신기가 들어오면 눈빛이 달라져요. 애가 까맣게 경기를 내고 막 그래가지고 소리에게 오빠가 있었답니다. 지금쯤 67살이 됐을 거라는 그 아이는 주민들의 신고로 4년 전 엄마와 분리돼 있었습니다. 아이가 여기로 맡겨진 거는 맞나요? 그리고 공공기관이잖아요. 고등학생을 신고를 받아서 경찰에서 분리했고 물리적인 학대도 있고 정서학대가 심했어요.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판단돼 첫째 태양이와 떨어져 지내고 있는 그녀는 첫째 아이 역시 아이 아버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딘가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래, 거기 맡겨놨다 그랬잖아. 맡겨놓았다고요. 위험하니까. 지네 아빠가 또라이 짓거리도 저한테 눈에 안 보이게 많이 하고요.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 사실에 대해 묻자 아동 학대 사건으로 제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등어리 이렇게 한 대 치고 그건 물지 말라고. 그건 누가 그럼 그때 저 보호시설에 있던 애들이랑 다 와가지고서요. 지네 애들이랑 저를 그렇게 하려고 그런 보호센터에 있는 애들이랑 그렇게 짜고 구수답을 그때 쳤던 것 같아요. 아이 아빠가 사람들과 짜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애기 낳고 이후로부터 파파라치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요. 그럼 저도 옆에 있으면 저도 들을 수 있어요? 그게요. 애기 동영상에 걔네들 이야기하는 소리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들리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되게 차분하고 아가씨 목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아이 아빠가 보낸 파파라치들로부터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다는 소리 엄마.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담긴 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괴롭힌다는 애기 아빠도 파파라치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들른 남자친구와 함께 소리를 보던 소리 엄마. 그런데 갑자기 감정이 격양됩니다. 오빠, 나 오빠 만나서도 나 오빠 앞에서 그런 짓 한 번 한 적 없거든? 그 미친 것들이랑? 오빠 나 알지?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남자친구가 떠난 뒤에도 좀처럼 감정을 추스르지 못합니다. 그게 날 죽이면서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나? 미친. 진짜. 여기나 한 번 더 해볼게. 계속 해볼게. 꼭 잡아내고 말겠어. 이미 없어요 지금이야. 거의 하루 종일 누군가가 자신과 소리를 죽이려 한다며 허공을 향해 말을 하는 소리 엄마. 우리 잘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그녀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싸우는 동안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소리가 너무 걱정됩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양성 증상에 해당되는 환청과 망상이 있고요. 아이가 납치가 되든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과보호하는 과정에서 환청과 망상 때문에 이웃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자녀의 양육에도 상당 부분 방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심한 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그녀에게 이대로 양육을 하게 해도 괜찮을까? 전문가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은 약간 좀 마음에 병이 있으신 것 같다 그래요. 그래요? 그럼 정신병 갖다 붙이시면 그래요. 전 정신병이 있으면 지금 애기도 못 키워요. 멀쩡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하면은 저는 그렇게 상담을 일할 저기가 지금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이야기할게. 병원 치료도 같이 병행해서.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정신병자 취급해. 싫어. 내가 싫어. 그녀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소리에게 집착합니다. 소리 엄마의 진심 어린 호소가 최근에서야 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남자친구. 막걸리 먹으면 내가 그냥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여자가 좋아. 욕을 하면서 하지마 라고 상태라는 거야. 환장하는 거죠. 그러고 병원에도 내가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도 치료를 권유해봤지만 쉽지 않았답니다. 애에 대한 애정은 깊어요. 단지 애정이 깊다가도 술을 먹잖아요. 먹으면 저쪽으로 빠지잖아요. 얘는 얘다. 이런 식이 되면은 얘한테도 그 순간에는 막 대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적대심이 커질 때면 소리에게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곤 한다는 소리 엄마. 일단은 방임은 현재도 진행형일 가능성은 높고요. 둘째는 언어학대나 신체학대, 그러니까 정서학대와 신체학대의 가능성도 지금으로서 높아요. 왜냐하면 이웃집 남성을 실제로 가서 폭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력까지 사용하는 환청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조현병 증상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라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분리보호 조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망상에 빠진 소리 엄마를 이대로 둬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린 전문가들과 상의 끝에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소리 엄마의 상태를 알렸습니다. 여러 관계기관 사람들이 소리와 소리 엄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을 찾았습니다. 애기를 낳고는 계속 그런 괴롭힘을 당해요. 실내 애기가 저기 누리꾼들 파파라치들을 붙여놔서요. 눈에 안 보이게 처음에 쳐만 보이는 거예요. 기관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겪고 있는 환청과 환시를 마치 사실인 듯 얘기하는 소리 엄마. 어떤 아픈 부분을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런 증상이 있어서 무조건 부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정신병원 쪽으로 치료고 싶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관계기관은 소리가 혹시 겪을지도 모를 정신적 학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내는 시설에 맡게 돼 있지. 얘는 또 가면 또 시설로 갈 거 아니에요. 애가 무슨 죄가 있나요? 지금 상태로서는 내가 사사사살 꽂혀서 병원을 데려가야 돼요. 소리를 뺏어가려 한다는 아이 아빠도 자신과 아이를 죽일 거라는 무시무시한 적도 없었지만 소리를 제발 구해달라는 SOS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아이의 상황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루빨리 소리가 안전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